이번 시간에는 우리 찾기 참조 함수, 인덱스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표 1번이 이렇게 있고요. 표 2번이 이곳에 있고, 그 다음에 표 3번이 이렇게 있대요. 이 세 가지 표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유형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인덱스하고 매치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문제 풀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표 1번을 이용하래요. 표 1번 그러면 지금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D의 8번 셀,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을 이용해서 표 2번의 B의 11번부터 시작해서 C의 13번 그 영역에다가 직원 코드에 해당하는 판매 수량과 판매일을 표시하시오.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판매일하고 판매 수량 이곳에다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표시할 때 각각 이제 직원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똑같은 거 판매 수량하고 판매일을 이제 가져와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는 이제 함수를 쓸 건데 요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번호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열번호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행 1열에 있는 그 값을 출력해달라. 그러면 이제 1행 1열이 요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이제 출력할 거고요. 2행 2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럼 요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행 2열에 있는 값을 출력해달라. 그럼 요 30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요. 그때 지금 우리 유형 1번 문제를 봤을 때 매치 함수도 같이 이제 사용하라고 했죠. 대부분 이제 인덱스 함수가 나오면 이 매치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제 행번호, 열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게끔 그렇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해서 요 인덱스와 매치를 이제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곳에 지금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D의 8번 이 영역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판매 수량하고 판매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에는 직원 코드가 AC542 하고 써져 있으니까 이곳에서 이 표 1번에서 AC542 이거를 찾아가지고 그때 그 직원의 이제 판매 수량하고 판매일을 지금 여기다가 이제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AA177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표 1번에서 AA177을 찾아서 그 사람의 이제 판매 수량하고 판매일을 지금 이곳에다가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AA177하고 그렇게 이제 직원 코드가 써져 있지만 이 직원 코드가 이 첫 번째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죠. 바뀌었을 때 이제 우리가 요 판매 수량하고 판매일이 이곳에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값을 이제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A177 이거랑 이 직원 코드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똑같은 거 찾아서 그 위치가 몇 번째인지 그걸 찾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5하고 찾겠죠. 그때 우리는 이 칸에다가 이제 판매 수량을 가지고 올 거니까 이 판매 수량이라는 제목이 이곳에서 이 제목들이 들어있는 곳 중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습니다. 그럼 이제 판매 수량이 지금 A 2번부터 시작해서 D의 2번 이 영역에서 두 번째 있죠. 해서 5행 2열에 있는 그 값을 출력해달라 해서 이 값을 그대로 이곳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일단은 우리가 행번호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행번호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요. 자, 우리가 매치라고 이렇게 써주고 지금 AC542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이 값을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 이 직원 코드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때 이제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그 뒤에다가 이제 매치 옵션 써야죠. 매치 옵션 쓰는데 그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요 AC542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다? 네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하고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범위 내가 이 직원 코드를 찾고자 하는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내가 두 번째 사람 이 직원 코드를 찾을 때도 지금 이 범위에 찾아야 되고요. 세 번째에 있는 이 직원 코드를 찾을 때도 지금 이 범위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땅 하고 눌러서 전체 달러를 붙여줘야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직원 코드가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았어요.
찾았으면 그걸 이제 우리가 행 번호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번호로 쓰는 거예요. 열 번호로 쓰는 거는 지금 이 제목들 A 2번부터 D 2번 이곳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이 판매 수량이랑 똑같은 그 제목을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구해서 우리가 열 번호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 번호로 쓸 거 요거는 이제 구해놨으니까 컨트롤 X 좀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열 번호 구하는 거 한번 써보자고요. 자, 매치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 판매 수량이라는 이 제목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 찾아라. 그때 이 범위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때 이 값을 B의 10번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옵션을 0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2 하고 나왔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직원 코드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 4라는 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판매 수량을 찾아라. 이 제목을 찾아라. 그랬더니 지금 2라는 결과값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범위 지정한 다음에 4행 2열에 있는 거 출력해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4행이 지금 이곳이고요. 그 다음에 2열이 지금 이곳이죠. 해서 지금 349하고 이 값을 이제 가지고 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인덱스로 한번 묶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인덱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처음에 이제 범위 점달했죠. 범위는 이 범위에서 이 범위 표 1번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요. 제목 빼고 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지금 우리 여기 매치에 써져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열번호에 해당하는 거였고 아까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 구한 거는 우리가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해놨죠. 그거 이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붙여넣기 하고 중간에 이제 컴마만 하나 더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식 맨 뒤에 가서 이제 인덱스 가로만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이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못 알아보겠죠. 자, 일단은 엔터 한번 땅 하고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349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코드는 AC542고요. 그때 이제 판매 수량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판매 수량이 지금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해당하는 349하고 그렇게 이제 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쓴 식 그거 좀 보자고요. 지금 요 식을 봤을 때 우리 인덱스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얘가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앞에서 쓴 요 매치가 이제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다가 쓴 이 매치라는 요 함수가 우리 열 번호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해서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행 번호를 구할 때는 지금 내가 이만큼 이제 범위 잡았을 때 직원 코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행 번호가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열 번호에 해당하는 게 이건데 이 열 번호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런 제목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수식을 하나 써서 채우기를 할 수 있으니까 채우기를 해서 여러 개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쓰는 거죠.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칸을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가 인덱스에서 이 범위 잡은 곳 있죠? 이 영역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이곳에다가 전체 달러 붙여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 요 식 쓴 거 있어요. 식 쓴 곳에 들어가서 여기 우리 인덱스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고 채우기 한번 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를 하게 되면 값이 다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왜 이상하게 나오는지 그거 이제 생각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지워버리고 자, 지금 이 식에서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 전체 달러 붙여줬죠. 그럼 얘는 이제 변하지 않을 거고 얘도 전체 달러 붙었으니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전체 달러 붙였으니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범위에서 A11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A11번에는 지금 지금 코드가 들어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A의 11번 셀에 있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그 밑으로 채우기를 했어요. 그 밑에 거 계산할 때는 A의 12번 셀에 있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제가 또 그 밑으로 채우기를 할 때는 A의 13번에 있는 이 직원 코드를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밑으로 잡아 당길 때는 행 번호가 바뀌어요. 해서 얘는 이제 변하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 직원 코드 찍은 거 있죠? A의 11번 셀이요. 자, 여기서는 지금 A의 11번 셀에 있는 이 직원 코드 찾아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거기서 만약에 제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면
얘는 변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원래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번호가 바뀌어요. 근데 이 칸을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A의 11번 셀에 들어있는 이 직원 코드를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그때 이제 열 번호가 변하지 않게끔 우리가 달러를 붙여줘야 돼요. 어디다가? 우리가 열 번호에다가. 해서 A11번 셀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곳에서 A 앞에다가 열 번호 앞에다가 이렇게 달러를 붙여주면 이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겠죠. 해서 제가 만약에 이 칸을 계산하고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원래는 열 번호가 변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를 붙여주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열 번호에만 달러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B의 10번 셀 요거 좀 보자고요. B의 10번이다 그럼 B의 10번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지금 B의 10번이다 해서 얘를 찍어놨죠. 근데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번호가 바뀌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면 내가 이 칸을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제목은 B의 10번 셀 이 판매 수량이라는 이 제목을 찾아라 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밑으로 잡아 당기게 되면 이제 행번호가 바뀌는데 그 행번호가 바뀌지 않게끔 우리가 요 B의 10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에서 행번호 앞에다가 달러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또 생각 좀 해보자고요. 이 B에는 달러를 붙여야 될지 말지 그거 이제 생각 좀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계산했어요. 계산할 때는 우리가 판매 수량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B의 10번에 있는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식 쓴 거를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판매 수량이라는 이 제목을 찾아라가 아니라 판매일이라는 이 제목을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열 번호는 B였다가 이제 C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B에는 달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를 이렇게 붙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식 쓴 거 요거 좀 이제 바꿔보자고요. 자,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우고 다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맞나 확인 좀 해보자고요. AA177 여기 있고요. 그때 제목이 판매 수량이니까 판매 수량 30개다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AB386이요. AB386이 지금 여기 있죠. 그때 판매 수량은 몇 개다? 350개다 하고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판매일을 보니까 판매일은 날짜가 아니네.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니라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판매일이 들어있는 이곳 있죠? 이거는 날짜에 대한 일련 번호가 이곳에 나타난 겁니다. 해서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표시 형식을 이제 날짜로 바꾸고 확인 한번 눌러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날짜로 봐야 우리가 쉽게 알아보잖아요. 해서 지금 AC542 지금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AA177 그거는 그 바로 밑에 있고 그 다음에 AB386은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판매 수량 그 다음에 판매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자리에 요 위치에 똑같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맞게 가지고 왔다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형 1번 문제 풀 때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뭘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달러 붙이는 거. 이런 거 이제 달러 붙이는 거 우리가 신경 써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실제 시험 볼 때도 이런 거 달러 붙일지 말지 여러분들이 생각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셔야 돼요. 왜? 달러를 아까 제가 안 붙였더니 값들이 다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그죠?